자, 공소장 변경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한다 했는데요. 자, 이만큼의 공소 제기를 했다. 자, 이 공소장에 공소 제기된 이 부분을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다 했고요. 자, 공사를 하다 보면 견적이 이만큼 늘어날 수도 있다 했죠. 그쵸? 이 부분을 잠재적 심판 범위가 되고요. 이 부분이 아직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 심판 범위 대상 안에 포함이 되기 위하여는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의의입니다.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 한다 했습니다. 추가, 철회, 변경의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취지는 방어권 보장에 있고요. 자, 그리고 구별 개정 나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을 인정되는 범주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자, 그런 점에서 추가 기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추가 기소는요, 동일성이 인정되질 않아요. 즉, 공장 한 채를 짓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것이지, 공장을 이거 외에 또 한 채를 짓는다고 할 때는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추가 기소입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는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즉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 또 한 채를 지을 때, 사건 하나가 또 터졌을 때 그때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 기소입니다. 자, 그리고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는 점에서 밑에 정정과는 구별된다.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없이도 명백한 오기나 누락을 정정할 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허가를 요하는 변경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례. 자,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 이것은 정정이죠. 정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변경의 한계입니다. 자, 조문갑니다. 자, 검사는 말씀드렸듯이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얻어서 공소사실이나 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재량사항이죠. 하고 안 하고는 검사의 재량사항인데, 만약에 했다면 법원은 그 법원의 검사가 이 공소장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법원은 허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로 나오는 것은 동일성 유지다는 것인데, 이 동일성이 뭐냐? 이것은 거의 단일성과 그 의미가 거의 유사해요. 사건의 당일성을 말합니다. 그 말은 사건이 한 개다 이거예요. 사건이 한 개라는 말은 공장 한 채를 지을 때 그 말입니다. 공장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를 지을 때, 즉 사건이 하나일 때 이 변경이 되는 거지, 사건이 두 개, 세 개일 때는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일성이란 말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한 개를 말한다. 한 개, 즉 하나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범죄로 거론되는 것이 단순일죄, 그리고 포괄일죄, 또 상상적 경합은 수재인데요. 요 상상적 경합은 수재인데 이것이 과형상 일죄입니다. 과형상 일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죄 중, 수재라고 했잖아요. 수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합니다.
그것을 과형상 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일제, 포괄일제, 상상적 경합에서는 이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체적 경합 있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재이고 또 행위도 수개입니다. 상경은 행위가 한 개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재이고 수재인데 행위가 한 개예요. 행위가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여기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경합은 수재인 건 상경이랑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행위가 수개입니다. 요 수개라는 점에서 요 행위가 한 개인 상경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실체 경합에서는 뭐다?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동일성은 공소제기 효력 범위, 심판 범위, 공소장 변경의 한계, 그리고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기판력의 범위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현실적 심판 대상이 아니고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 효력이 확장됩니다. 자, 동일성 범위다. 동일성이란 단일성을 의미한다 했고 단일성이란 사건이 한 개인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사건이 하나죠.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단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실체 경합은 행위가 수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건이 한 개가 아니죠. 따라서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가 있는데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포괄일제 된다 했죠. 포괄일제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포괄일제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중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후가 분리가 됩니다. 그때는 동일성이 상실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요. 자, 1월 1일 날 뇌물 받았습니다. 2월 1일 뇌물 받고 3월 1일 뇌물 받고 4월 1일 뇌물 받고 5월 1일 뇌물 받았습니다. 뇌물 5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뇌물죄 5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괄해서 하나의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이제 포괄일제의 개념정의 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뇌물죄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계속하여 행하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법익도 똑같고요. 그때는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인데 이 중간 날짜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요. 그때는 이 확정 판결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앞의 죄와 뒤의 죄가 분단됩니다. 이 분단되기 때문에 전과 후는 동일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상실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요것만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 판례가 나오는데 그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포괄일제인 영업범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포괄일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영업범이 있습니다. 영업범도 포괄일제의 일종이죠. 자, 공소제기 효력은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체에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판심리 중에는요.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 변경 절차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판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자, 중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앞뒤가 분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그 후의 사실은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전혀 완전 딴판인 별개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확정 판결 후의 범죄 사실 같은 경우는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공소장 변경으로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딴죄이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따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필기 한번 할게요. 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포괄일제입니다. 자, 원칙 보고 있습니다. 자, 포괄일제에 있어서 변경 여부,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동그라미, 전체적으로 포괄일제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색깔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괄일제 개념정의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판례. 자, 포괄일제죠. 위증죄 1부인데요. 자, 기판력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까지도 미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잠재적이죠.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 기판력의 효력이 미칩니다. 기판력은 저 뒤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즉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2심에서 나머지 부분이 추가되었다 하면, 그치? 이 전체가 포괄일제니까요. 포괄일제니까 아직 여기 위에서 배운 대로 유죄 확정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될 여지도 없겠죠. 그래서 1심에서 공소 제기, 2심에서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협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시간적 전후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변경 전후의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뭔지는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일성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공소장 변경 전과 후가 어느 정도 동일하면 과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대립하는데요. 기본적 사실 동일설, 죄질 동일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다수설은 2번 체크하시고 기본적 사실만 동일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공장 한 채를 짓는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만 동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줄도 보시면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만 동일하다면 된다. 이 견해는 법적, 규범적 관점을 배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다수설이라 했잖아요. 판례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밑에 판례를 보면 우리 판례는 기본적인 사실 동일설 입장이긴 맞지만 그 외에도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범적이란 말 나오는데, 이 규범적이란 말은 형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형법 배우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한데 저 차를 보여주고 저 차, 자동차, 코끼리, 강아지 하면 그 아이는 그 개념을 듣고 푸뜩 그림이 생각나잖아요. 자, 그런 것은 이제 사실적 요소가 되지만, 규범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 한데 어떤 단어를 제시해 주면 그 단어를 듣자마자 푸뜩 어떤 개념이 나타나지 않아요. 코끼리는 나타나지만 그 초등학생 한데, 야, 음란이 뭐냐, 명예가 뭐니, 업무가 뭐니 라고 할 때 그 초등학생은 그 개념을 듣고 설명을 못해요. 그치? 그런 것들이 규범적 요소가 됩니다. 즉, 규범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규범의 논리적 판단,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의미 파악이 가능한 것들. 이건 누가 따집니까? 법관이 따집니다. 법관이 따진다라고 할 때 규범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는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는 동일한가 여부를 갖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는 성립하고 요 타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때 이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판례는 여기 나와 있죠. 쭉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 규범적 나와 있고요. 자, 밑에 판례도 쭉 마지막 줄에 규범적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됐죠? 됐네요. 그리고 규범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적 판단이다. 판단을 요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네요.